그러면 모레 기자회견이 열리는데 과연 여론에 떠밀려서 하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수진 앵커가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야의 요구사항들입니다. 한동훈 대표도 어제 언급을 했던 내용이죠. 정치적, 도의적으로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또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중단하는 건데요. 이건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이틀 뒤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입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할 거란 관계자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인위적인 개각이나 인적 쇄신은 없을 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선 여당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은 원래 인위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2년 반이나 남았잖아요. 신뢰를 다시 받고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인위적이니 아니니 그걸 가릴 문제는 아니고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국민적인 필요성과 공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바라는 점은 더 있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제2구속실 설치 그리고 특감 임명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검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빠진 그 어떤 조치도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길 바랍니다. 지지율 폭락에 떠밀리듯 하게 된 회견에서 이 요구들을 과연 어느 정도로 수용할지, 과연 국면을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여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떠밀려서 회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김유정 의원님, 밤 10시에 급하게 일정을 알렸단 말이에요. 네. 이것만 봐도 얼마나 급한지는 알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급했다면 그 몇 시간 사이에 이렇게 급할 일이 뭐가 있을까 싶어요. 시정연설에 왜 대통령이 안 나오셨을까요? 네. 그리고 이미 갤럽이나 다른 도화 여론조사로 10%대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주 금요일의 그 상황인데 위기감을 크게 느꼈다면 시정연설에 나와서 내가 돌 맞고 가겠다라고 야당의 쓴소리라도 맞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7일 날 있을 기자회견의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는 어떤 순서였을 것 같은데 총리가 대독하면서 자화자찬만 했잖아요. 예. 잘했다고 했잖아요. 세수 펑크난 거 사과도 한마디 없었잖아요. 이제 그런 시정연설을 해놓고 민주당이 녹취록 처음 공개를 했을 때 대통령실에 이제 월요일 날 반응들이 뭐였어요? 우리는 개혁의 과제를 완수해야 된다. 그리고 정책실장, 뭐 안보실 차장 다 나와가지고 뭐 홍보 이런 얘기만 했잖아요. 네, 오늘부터 홍보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어제 이 속보를 딱 들은 다음에 더 이상 대통령과 뭐 대통령실에 기대할 것이 이미 없었기 때문에 11월 15일 날 에이펙, 뭐 G20 이런 해외 순방 가는데 김건희 여사를 함께 순방에 동행하기 위한 명분을 마련하려는 기자회견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시정연설도 안 나오시고 그다음에 그 지지율이 그렇게 떨어지고 TK가 그렇게 무너지고 민심이 그렇게 돌아섰는데도 꿈쩍도 안 하고 있던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너무나 한가한 모습처럼 저는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기자회견이 아니길 바랍니다마는 저는 과거에 했던 그 모습처럼 집무실에 앉아서 담화문 뭐 발표하듯이 하고 그다음 기자실 내려와서 지명해서 하는 그런 식의 형식과 내용이라면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이것은 대국민 담화문이 아니고 또 임기 절반을 넘어가는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국민 사과 성명 내야 되고요.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야당이 요구했던 그 이부속실 감찰관 뭐 인적쇄신 다 수용하고 결정적으로 특검 수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은 이상은 국민들이 꿈쩍도 하지 않을 거라고 꿈쩍도 하지 생각합니다. 않는다. 네. 자, 오늘 대통령실에서 설명한 게 이겁니다. 시간과 질문의 개수에 제한이 없다. 일문일답하겠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라고 기자들에게 알렸고요.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정 지지율을 20%대로 올리겠다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고 30%대로 가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마음의 담화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문화일보에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지지율 하락 때문에 하는 거다라는 걸 좀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 같아요. 돌을 맞고라도 앞으로 가시겠다고 했는데 예. 그 발언도 사실 여러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죠.
민심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예, 민심에 반응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실도 이렇게 지지율 하락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이런 그 해명과 사과의 시간을 좀 일찍 당긴 건 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형식과 관련해서도 뭐 타운홀 미팅이나 국민과의 대화 이런 것들이 고려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시간과 질문 개수 제한 없이 일문일답으로 기자들이 하는 모든 질문에 시간 제한 없이 받겠다고 한 것도 의미 있는 변화라고 봅니다. 어제 뭐 밤늦게 이런 그 기자회견과 관련한 소식이 나온 것은 저는 원내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관련한 당내의 민심, 당이 취합한 민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일정 수긍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기왕에 마련된 기자회견 자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난 2년 6개월 동안 뭘 잘했고 이런 자화자찬식보다는 네. 지금의 민심을 반영한 국민 눈높이를 반영한 이야기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도 대통령실에 요구했던 부분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부분들에서도 좀 진솔한 얘기가 나온다면 지지율 30%대로 올리는 것 저는 뭐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어렵지 않다. 특히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리스크만 앞으로 발생할 리스크를 이렇게 선제적으로 막아내겠다라는 확신만 준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충분히 30%대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남 의원님, 대통령실에서 이런 설명도 했어요. 단점을 보완하고 안고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안고란 표현은 좀 안 쓰죠. 일본식 용어여서 알맹이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럼 무엇이 핵심입니까? 김용남 의원이 보시기에. 근데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이른바 핵심하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핵심하고는 좀 내용이 많이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통령이 언급했던 이른바 공천 개입은 전혀 없었고 다만 박절하지 못해서 명태균 씨를 완전히 끌어내지 못했을 뿐이다 정도의 답변이 나온다고 하면 안 하는 것만도 못한 기자회견이 될 거고 예. 지금 인적 쇄신을 만약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새롭게 총리를 지명하고 또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서 운영하는 국정에 무슨 큰 변화가 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적어도 국민들에게 어떤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면 이른바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하겠다. 예. 그래서 총리 임명에 대해서 야당의 추천을 받아서 그냥 대통령은 야당 추천 인사를 지명하는 수순으로 하고 내각의 구성권도 상당히 국회 쪽에 야당과 협력해서 구성하겠다 정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예. 글쎄요, 지지율 30%는커녕 20%로 다시 깔딱고개를 넘기도 어려워 보이는데 지금 제가 보기엔 이거 즉흥적으로 결정된 기자회견 같거든요. 네, 밤 10시에 공지한 것은 아마 좀 그런 예, 측면도 이거 보니까 있겠죠. 정진석 비서실장이 건의를 했는지 추경호 원내대표의 건의를 받아들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고민이나 준비 없이 결정된 기자회견이고 어제 밤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을 거로 생각이 돼요. 네. 핵심적인 내용이 나올지가 매우 의문이고 예를 들어서 영부인과 관련한 특검을 수용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 스스로 본인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개헌 제안을 한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기자회견 이후에 민심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네, 특검 수용과 개헌 수용 정도가 돼야 된다. 자, 2분도 채 안 남았는데 세 분께 하나씩 똑같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것만은 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민심이 역풍 분다. 먼저 김영인 의원님. 특검을 수용해야죠. 그게 정답입니다. 예. 아마 한동훈 대표도 그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인적 개편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 대체될 수는 없고 결국은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검 수용이요. 예. 김희정 의원님. 저도 특검 수용은 기본값이라고 생각하고요. 요리조리 회피하는 표현 쓰지 말고 무조건 국민들께 죄송하다, 석고대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강재 의원님.
김건희 여사의 과거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그 걱정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감찰관 반드시 임명하겠다는 것, 이런 그 선제적인 조치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도 이 부분의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고요.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